네, 안녕하십니까. 논산시 홍보현대출장 허광석입니다. 지금부터 김태흠 도사님과 함께하는 언론인 간담회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김태흠 도사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손을 드시고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자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뵈서 먼저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산이 이제 우리 이제는 한 번째 이분과의 대화의 순간인데요. 작년에 이제 제가 7월 1일 날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시구를 보면서 분과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전반기에 이렇게 해야 국민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예산에 이렇게 반영하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이게 뭐 이제 하반기에 오면 국가 예산도 넣고 입이 다 그려지고 또 도의 그런 예산도 다음의 예산이 다른 그려지는 그런 상황이라 제대로 필요성이 있어도 늦어지고 반영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전반기에 시구를 들으면서 정부의 대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더해서 좀 지원을 하고 또 반영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자 해서 오늘 전반기에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우리 백성현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 공무원들 또 시민들이 좀 새롭게 뭔가 변하고 또 뭔가 역동적으로 우리 논산의 발전을 이끌어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강한 것 같은데, 시의 그런 재능만 가지고는 충분히 오고 싶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거들어내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는 20분 내고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답변을 하는 그런 진행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저희 지난주는 서울매일 충청진흥국장 송희수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더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베이벨 메가히트 진행 사항, 그리고 그게 일정 궤대에 올라서면 좀 낙후된 남북권의 어떤 그런 좀 초광역적인 사업을 한번 진행할 의사가 있으신지. 참고로 우리 논산 같은 데 지역 경쟁력 지수는 부여 15등, 논산 14, 청양 13위 있습니다. 어떤 그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방시대 관련입니다. 기회발전 특구가 이번에 국회 통과가 됐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교육발전 특구가 끝났지만 기회발전 특구, 특히 잘 알고 계시는 강영환 박사나 우동기 원장님도 오셔가지고 특감을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또 시대 결과 국방사업 기회발전 특구 준비가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정한 기준은 있겠지만 어떤 기준과 또 논산의 이 서남 남북권 국방사업 기회발전 특구 지정 관련 그 부분에 좀 여쭙고 싶습니다. 메벨리 메가시티는요, 일단 큰 방향 속에서 이제 경기도 하고 우리 이제 충남이 이제 작년 9월에 협약식을 가졌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내용은 아산만 일대, 우리 충남 입장에서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사인데,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평택과 안서, 그다음에 화성 일대를 앞으로의 우리 첨단 미래 산업들을 넣는 첨단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자 하는 게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50년, 100년의 그 미래 먹거리를 만들자 하는 그런 구상으로 제가 공약을 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1차 선관의 그 뜻을 같이 하는 협약식을 했고요. 지금 그 이후로 또 이 충남연구원과 그다음에 경기연구원과 함께 김동현 지사하고 저하고 또 이 같이 MOU를 또 체결을 했습니다. 올 초에요.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세부적으로 지금 뭘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8월달 정도면은 기본 좀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나오고 올 연말 정도 되면 최종적으로 그 안에 뭘 집어넣을까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충남에서 북부 지역은 사실은 그 수도권 규제라든가 아니면 수도권 과밀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낙수효과가 많이 그래도 낙수효과를 본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남의 입장에서는 이 서구권은 발전 속도가 빠른데 그에 또 따라서 서남권은 또 발전이 더디기 때문에 충남 내에서도 이제 소위 이 불균형이 오는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 초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하는 거고 여건 환경이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서남권이라고 해서 또 그냥 뭐 특장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특장과 특색을 살려서 저는 발전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기회발전 특구 말씀하셨는데 5월 25일인가요? 기회발전 특별법이 이제 특가가 돼서 기회발전 특구를 이제 지정하는 그러한 그 기본 이제 법적으로는 마련이 됐는데요. 이제 뭐 면접 상한이라든가 아니면은 내용 콘텐츠 같은 경우를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지금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숲에서 우리는 국방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노선에 하고 있고 또 국방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앞으로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회발전 특구적인 그런 부분들도 논산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충남도가 강하게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논산 포커스 소재석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포커스 대선입니다. 지난님께서 금방 충남 국방 클러스터를 언급하셨는데 지역에 오셨으니까 현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논산 육군 사관학교 유치에 관련해서 시민들의 열망도 높고 지난님의 공약 사항입니다. 지난님께서는 육군 사관학교 측과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중단기 마련을 하신다고 몇 번 밝히셨는데 구체적인 그런 유치 방안에 대해서 지역에 오셨으니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육상 이전 문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거론된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안동으로 육사를 이전하겠다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안동으로 가냐, 육군 풀릴 수도 있고 하는 논산이 이전하는 게 더 적절하지 하는 상태에서 이제 육사 이전 문제가 이제 이슈화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슈화 되기 이전에 왜 이런 이슈화가 되냐 하면 제일 처음에 이제 거론된 것은 문재인 정권 때 이 부동산가가 수도권에 부동산 폭등을 하게 될 때 공급 부족이 원인이다 이러한 주장들도 있고 상태고, 그러면 이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없냐? 그럴 때 지금 훈련하는 것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날리고 그랬는데 이 육사 이전을 시키고 그쪽에다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어떻게 했냐? 민주당 정권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에 이제 연장선상으로 대선 때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공약을 이루어졌고, 저도 대통령 공약은 도시사 출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이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공약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지금 이제 1년 가까이가 진행되면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국방부에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국방부에 또 강하게 반대를 하는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육사 이 졸업생들의 총동문회, 그 다음에 이 별을 그까지 가는 성우회, 이런 그 옛날 그 군의 수뇌부 이런 분들이 반대를 아주 극렬하게 심하게 해요. 제가 충남도에서 이제 국회에서 육사 이전 관련해서 제가 토론회를 마련했는데도 그날 저보고 배우느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 강한 그런 특히 거북한 이런 부분들도 서슴지 않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육사를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육사를 이전을 해야 된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반대가 또 심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고 이 육사를 이전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요. 우리 지역계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하루아침에 그냥 할 수 없고 이전을 이루어지면 되냐 근데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요즘 뭐 노조학명 진압을 이 법적 진압을 하는데도 뭐 오느냐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제가 국방부 장관한테 당신 왜 나 안 만나주냐고 대통령이 계시면서 제가 중앙 이 방위 정확히 뭐지 중앙 방위회의 대책회의 할 때 제가 이제 그 끝나고 난 점심을 먹는 자리에 대통령님하고 총리님하고 국방부 장관 쪽에 한 7~8명 테이블에 같이 시작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강하게 국방부 장관한테 만나자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연락이 만나자고 국방부를 만났거든요. 근데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가 심한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군을 대표를 하는 입장에서의 강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고 반대가 이 부분을 또 다시 만났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국방부 차원 그리고 여러 차원에서 ADD 산하의 미래 기술 연구센터를 우리 충남으로 유치를 시켜주자 하는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는 걸로 확답을 받았는데 미래전략연구 연구센터는 3천억 가까이를 들여서 14만 평 정도의 한 30년까지 앞으로 하겠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검토가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미 협의가 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어근산에 유치를 시켜주겠다 하는 부분을 확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21일 날인가 지금 21일로 예정되어 있을 거예요. 어근산 시장하고 저하고 국방부하고 ADD 소장하고 네 사람이 이제 MOU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래전략 기술연구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3천억 투자하는 그런 시설 기관이라고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들게 되면은 방위 산업다 이 방산업 방위 산업들이 감자줄기처럼 다 올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이 방위 산업의 그런 제품들이 새로 이제 신제품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실증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다 검증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로 우리가 지금 국방 클러스터 만들고 이 방위 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큰 지역 경제라든가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육사 이전보다 훨씬 지역의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사는
끝까지 저희는 육사 이전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건 왜냐하면은 육사 이전이라는 그 부분은 그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이런 지금 방위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미래 기술연구소라든가 미래 기술 연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적으려나 모르지만 상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건 한 13만 평의 이제 한국으로 이제 방산업들을 끌어들이는 부분들이고 육사 이전 같은 경우는 죽어도 한 200만 평 가까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측면은 저는 그 실질적인 그런 효과나 아니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또 발전이라든가 발전의 동력 이런 부분들은 ADD 산하의 미래 기술연구센터가 더 확실하다, 효과가 크다 하는 부분은 분명하지만 또 하나는 그 상징적인 그런 측면에서 육사 이전은 또 중요하다. 그래서 두 트랙으로 저는 가겠다. 먼저 가능한 부분대로 또 유치를 하고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조금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우리가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서 육사 이전도 관찰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일부에서는 그냥 저기 동전 납땜 마냥 미래 기술연구센터 받고 육사 이전은 포기했냐 아니면 했냐 아니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 동력이 분산이 되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국방부나 아니면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설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큰 틀 속에서 보면서 우리한테 뭐가 유리하냐 그리고 또 전략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선 쉽고 필요한 그런 부분들 더 이루어지고 또 지역 경제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 함께 전체적인 수를 보고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다음은 굿모닝 논산 김용훈 대표님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논산에 대한 관심과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6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당선된 백성현 시장께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김태현 지사님의 논산에 대한 열정,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처가댁이 연산인으로부터 무한치 않는 것 같으면서 우리 지사님께 아주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충청남도는 논산 시민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논산 시민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아픈 기업, 개혁, 이 몰란 지역 정치인들이 앞장서가지고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기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 당시 신대평 지사가 20가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제일 첫머리에 645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계룡서 사발 유성을 잇는 도로입니다. 지금 우리 논산 시민들, 그 북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학수고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20년입니다 벌써. 이것이 지지부진한데 지사께서 이것을 기왕에 시작한 것이고 일정 부분 진척이 됐기 때문에 조속히 이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충청남도가 자랑하는 도립공원이 3개가 있습니다. 덕산 도립공원, 칠갑산 도립공원, 대둔산 도립공원. 대둔산 도립공원 하면 우리 국민 일반이 생각할 때 대둔산 하면 전라도로 생각하는데 대둔산 지역의 60%를 논산시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충청남 도립공원인데 가보면 정말로 초라하고 그 퇴락한 모습이 이게 도립공원인가? 이게 그 열정이 넘치는 김태웅 도지사께서 이끄는 충청남도가 세계뿐인 도립공원을 이런 정도밖에 관리하지 못하는가? 지금 군지 계곡이라고 하는 것은 폐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돌멩이 하나가 내려와가지고 어떤 그 산행인이 다쳤는데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폐쇄했어요. 전국의 그 산행인들이 군지개국이 참 명불허전인데 올 거 없어 폐쇄해서 안 합니다. 지금 산행인들이 한참 산을 즐겨 찾은 때인데 지난 일요일 날 제가 10분을 지켜봤는데 한 사람도 눈에 안 띈 시간이 5분이었습니다. 원산 시민들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더해서 군지개국 폐쇄하고 그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완하고 또 저기 도의원들 케이블카라든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운 것이 충청남 도서부에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가지. 예, 대둔산 도립공원이 방치를 시키고 하는 게 올바르지 않고 좀 개발을 좀 해서 좀 많은 관광객이나 아니면 등산객이 좀 설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힘센 충남이고 힘센 도시사라고 이게 1년이 채 안 돼가지고요. 그 부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적하시는 그 부분이 전 일리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둔산 전체를 논산 시하고 좀 협의하면서 충남도가 주도를 하더라도 논산 시하고 협의해서 좀 전체적인 그 밑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밑그림을 그려서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밑그림을 당장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계룡 상을 지방도로 문제가 20년 동안 지속되다고 보는데 저도 이제 부서니까 정말 가까우더라고요. 왜냐면은 국지도 이상은 이제 국도 이상은 국가가 저기를 만든 거 국지도 국가하고 지방 정부하고 같이 이제 관리하고 하는 건데 그리고 지방도로는 이제 충남도가 하는 거고 이제 시군도로 이해하는 노천도로나 이런 분들이 시군에서 하는 거고요. 근데 지방도로 이 예산을 10몇 년 동안,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 안희정 지사가 막 시작할 무렵부터 한 900억, 800억 이 정도 1년 예산이 그 규모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전임자의 마지막 해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300억대밖에 안 돼요. 1년 예산. 그러면은 충남의 지방도로가 그렇게 많은데 300억까지 몇 미터나 저기 4차선 확보를 하든 아니면 재정비를 하든 300억대의 예산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이게 10몇 년 정도가 지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완전히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각시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사실은 시군도로도 그렇고 노천도로도 그렇고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도 지연되는데 지방도로까지 이제 더해서 하라고 소리하고 했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렸어요. 과부하가 걸려서 이거 그 문제다. 1, 2년 오는 게 아니라 이게 10년 넘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300억대 예산을 1200억대로 늘렸습니다. 그 1200억대로 늘리는데 착수금 있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돼, 기본 설계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적고 그래서 그렇지 이게 제대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예산도 이제 확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걱정을 하고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일단은 좀 실소용 제대로 이거 이렇게 방치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좀 예산을 늘리려고 그런 일환으로 계획 상월 인포 지방도로 지금 진행되는 부분도 좀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좋게 빨리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개 좀 긴 건 한 5년, 6년, 그다음에 짧은 것은 한 3년 이 정도로 해서 공사 기간을 이제 갖고 이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10년 막 12년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은 그 건설업자도 죽고 동네 지역분들도 오히려 더 불편한 그 기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예산대로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좀 적절히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투입할 때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서
공기가 제대로 맞게 그 모든 부분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저는 앞으로 과감하게 예산 투입을 더 해서 지방도라든가 이런 그 지역에 이 불편이라든가 이런 뭐 민원 문제를 빨리빨리 처리를 하겠다는 이제 말씀드리고 근데 이 과정이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예, 다음은 아이스투데이 천천히 쉽지 않는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논산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곳 논산은 기업과 거래량인 3대 김장 선생의 부자입니다. 지금 도남서원이 내년 2024년도에 500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년 그때를 맞춰서 논산에 인물 축제라고 하는 해석을 합니다. 그 기업가의 거장이신 김양근 선생님이 기림을 뜻해서 인물 축제라고 하는 멋있게 해석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장생 선생님이나 아니면 윤준 선생님의 기업화의 태생이 이제 중심이가 이제 논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구 유기문화진흥원도 지금 설립을 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타 시군에 그 유림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를 오게 되면 강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더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한국으로 된 그런 숙박시설을 이제 숙박시설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숙박시설도 좀 더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각 시군도 유림이 없었냐, 그 다음에 유학이 있었잖아요. 여기가 거대한 중심지이지만 그래서 각 시군의 그런 유학자들 같은 경우는 위에 유품이라든가 이런 전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이게 그 논산 것이만이 아닌 충남 전체적인 논산이 중심이지만 충남 전체의 그런 유학의 그런 발전이나 아니면 유학의 그런 문화라든가 아니면은 그 유물들도 제대로 전시를 좀 할 수 있다 싶어서 그 16개 시군에 15개 시군에 유명한 유학자분들의 그 유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키고 보존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좀 더 좀 제대로 운영이 되고 확산이 되려면 그 이제 K 헤리티지라는 그런 유기문화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더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인물 축제다. 인물 축제는 이제 세계 어디서 못 봤거든요. 그렇지만 인물을 기리는 그런 부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인 인물을 기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산시가 좀 계획들을 가지면 저희가 좀 보완을 하고 그래서 일단 잡시도 유기문화진흥원을 좀 제대로 좀 뭐라 그럴까 기능 같은 것도 더 많이 좀 넣고 그래서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 전국에 있는 유림들이 오고 그렇죠. 그리고 충남 유림들이 좀 오더라도 불편한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해서 좀 시켜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으시고 보고 있고 또 전체 그림을 좀 제대로 한번 더 그래서 보완하고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예, 취사님 다음 일정이 있으시므로 오늘 좀 질문하실 때 짜는 주마 10시 초까지 끝나면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두분 하시면 돼요. 저기 하시고. 예, 대전이 통통 만드셔야 됩니다. 저기도 하시고. 우리 오 기자님 공식장도 하시고. 네. 송교가 하시고. 파워니스 모이스 기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사님. 논산 방문이 지금 11번째 지금 방문이신데요. 지금 타 시군에서도 논산에서 지사님께서 방문하시면서 여러 가지 선물을 좀 많이 주신 걸 알겠습니다. 논산 같은 경우는 국가원 군산으로 핵심 도시로서 굉장히 지사님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미래 기술력에서 국방교육 그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예를 들어 못 오시는데 3천억들에서 그걸 하게 되는데 그 3천억 그 기와 하나만이 아니라니까 그것이 누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국방 플러스를 만드는 방위 산업들이 부를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저 국방 플러스 여기까지 국방 플러스 국방산업까지 얘기했지만은 이거 하나로 국방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기본 요소가 갖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방 클러스터화를 하겠다, 국방산업을 하겠다. 이거 무조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기업들 유치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논산 이 백석희 시장도 이제 저희 도하고 이제 같이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그러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방부에서 클러스터화를 제대로 하겠다.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한 4개 정도의 그런 국방부의 산하 그런 공공기관들이 있어요. 이런 기관들이 조그마한 그것들은 조그마한 것들인데 그 4개고 어쨌든 그도 다 그쪽을 좀 봐라. 그쪽은 이제 공공기관 이전 이제 정부에서 로드맵 정리 한걸 컨트롤 해서 그때 논의를 하자. 그래서 그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다른 공공기관 이전을 할 때 그 부분도 포함해서 공공 이전을 더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는 이게 논산은 저는 우리 백선희 시장님이 논산 시장 되고 난 다음에 1년이 채 안 됐지만은 그래서 결과는 본인은 많이 있다고 얘기해주는 결과는 내가 논산 시장님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줬는지 그건 지금 모르겠지만 다만 논산 시민들이 양을 좀 할 수 있다. 뭔가 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열정과 그 다음에 의욕, 좀 의욕을 좀 갖게 되는 좀 그래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게 되면 뭔가 농산 발전을 견인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공무원들이 갖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하나 준비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제 하나하나 찾으면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논산은 서로 유형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농업에 대해서 이제 선진 농업으로 가면서 농산품을 수출까지 하고 또 일관까지 하면서 농업의 그런 소득을 이제 향상시키는 이런 그런 정책. 또 두 번째로는 좀 전에 얘기한 이제 국방 수도로서의 그런 자유되게 할 수 있는 국방 산업품 클러스터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또 어디나 다 있는 거지만 유교 우리 진흥원 같은 이런 기관들이 설치하고 있으니까 논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교 문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를 콘텐츠를 어떻게 보면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또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문화적인 그런 측면을 좀 더 채워주는 이런 4가지 유형으로 논산이 발전을 좀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논산은 앞으로 저는 인구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인구가 늘었지. 그러한 뭔가 미래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그다음에 방향과 목표를 설정을 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의 입장에서도 그런 입장에서의 논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된 이런 부분들을 적극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산이 처갓집이 있는 처갓댁 지역이라 그런 게 아니고 논산이 가지고 있는 특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살리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항시 이게 모든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저는 또 도지사,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그 조직이나 아니면은 그 시의 전체 시민들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백성희 시장께서
해외 이 농산물을 수출하려고 나가서 또 성과들도 많이 얻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적극 뒷받침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농산이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농업도 이제 우리나라 농업, 충남도의 농업도 좀 선도적으로 가는데 제가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더 인대용 또 스마트팜 이런 부분 크게 더 좀 확보를 하고 해서 좀 젊은 농업인들도 같이 좀 많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지사님 다음 멘트 있으시나요? 그리고 뭐 어디죠? 그 탑정 모습가요? 뭐 이런 분들도 좀 진행이 그지 많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보완할 부분들이 더 있으면 또 보완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노산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좀 찾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대리님도 갖고 힘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다는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말씀 중에 충남의 그 북부권 발전에 비해서는 남부권 발전이 많이 나쁘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남부권 발전을 위해서 도 차원에서 하고 계신 게 딱 한 가지 정도, 그리고 거기에 논산시의 역할은 어떻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 정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건 이제 그 서북권, 서남북권 크게 볼 때는 이제 발전적인 측면에서 불균형이 오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뱃속에서 나는 이 자식들, 여러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 중에서도 얼굴 생김새도 틀리고 그 다음에 성격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특장 이런 부분들이 다 틀리는데 능력이나 이런 게 다 틀린데 각자 가지고 있는 부분들 이게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논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했죠. 그냥 서남북권으로 다 묶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사실은 그냥 부여는 부여가 가지고 있는 특장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려서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되나 이렇게 봐요.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천안이나 이런 데 좀 빼고 나머지 부분은 또 이 농업이 이제 또 기본 베이스가 다 깔려 있잖아요. 그 전체적인 베이스에서 그것도 또 안에 또 특장이 있어요. 지금 것들은 이제 스마트팜의 전신이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 농산과 이 부여주시는 우리 충남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특장이 있는 이런 부분을 저는 살려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성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겠다. 이게 무슨 터널을 해달라는 연구에서 보였다는 거죠. 황제터널 보면 작년에 얘기하고 뭐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게 시도예요. 그래서 그 시도예요. 그래서 근데 지방도로로 내가 스피드 시켜서 도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 900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 8월달에 지방도로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부터 들어가서 내년 하반기에 착공시키고 착공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10년 뭐 이렇게 뭐 7, 8년 끌지 않고 뭐 3년 내지 4년에 그냥 끝낼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저는 가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900억이에요. 그거 시한테 도시사가 시도니까 그대로 냅두면 되는데 이걸 도에서 끌어갖고 이 도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지방으로 승격을 시켜서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도의 입장에서는 이제 900몇십억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저희가 그냥 지나쳐도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그 부분을 우리 도가 좀 처리를 하겠다, 해결을 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에 몰주자에 크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런 속에서 지금까지 농산시장님이 김태훈 지사가 농산 별로 힘을 안 쓴다고 그래요. 힘을 안 쓴다고 그래요. 지 나름대로 끌어가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더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뭐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볼 때는 도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좀
좀 많은 지금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 변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고 또 모든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이렇게 보시면 그 부분들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예, 바쁘신 시간임에도 자리에 함께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김태흠 도시락과 함께하는 언론인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